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저는 지난 봄 40년을 함께 산 부부 중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박종수 씨를 만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박 씨는 영정사진 앞에 무릎 꿇고 앉아 한참을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한참 뒤 저를 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작 몇 마디 말, 고작 몇 번의 선택이 이렇게 평생 가슴에 남을 줄 몰랐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궁금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렇게 박 씨를 괴롭히는 걸까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물었죠. 가장 크게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알았더라면 무엇을 달리했을지 말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후회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해외여행을 못 가본 것도 큰 집을 사지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정작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건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 함께 걷던 저녁 산책, 풀지 못한 사소한 다툼 같은 것들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함께 할 거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내일도 옆에 있을 거라고, 다음 주에도 함께 밥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삶은 그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은 반드시 먼저 떠나게 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은 남성보다 약 6년 더 깁니다. 즉,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 없이 살아갈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죽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줄일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6가지 후회가 있습니다. 이 후회들을 미리 알고 지금부터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우리는 훨씬 평온한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6가지 후회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후회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이야기예요.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이 눈물로 전해준 지혜입니다. 그분들이 미리 알았더라면이라고 말한 그것들을 우리는 지금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함께 들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조금 더 후회 없이 만드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후회는 바로 이겁니다. 고마움과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않은 것이요. 저는 작년 가을 김영호 씨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72의 김 씨는 6개월 전 아내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냈어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부인께서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게 뭐였냐고요. 김 씨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가끔씩 미역국을 끓여주던 게 생각난다고 했어요. 자기가 미역국을 좋아한다고 한번 말했더니 그 뒤로 40년 동안 특별한 날도 아닌데 이유 없이 끓여주곤 했답니다. 미역국이 식탁에 오르면 그게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또 물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은 하셨냐고요. 김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알겠지 뭐, 부부인데 그런 말까지 해야 하나 싶었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단 한 번도 제대로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그 미역국 한 그릇이 너무 먹고 싶은데 다시는 먹을 수가 없다고요. 그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고맙다고 말했더라면, 맛있다고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평생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지 뭐, 말 안 해도 다 알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부부 상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부부들은 세계에서 가장 감정 표현을 적게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게 어색하고 쑥스러웠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입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사랑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남지 않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매일 저녁 제가 좋아하는 보리차를 미리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빠짐없이요.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아내가 허리를 다쳐서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직접 보리차를 끓여봤어요. 보리를 씻고 물을 끓이고 식히고 냉장고에 넣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번거롭더군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수십 년 동안 해온 그 작은 일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요. 퇴원한 아내에게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보리차 끓여줘서 고마웠다고, 내가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게 얼마나 큰 수고였는지 이제 알았다고요. 아내는 그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당신이 맛있게 마시는 모습 보는 게 좋아서 한 건데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더 좋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작은 것에도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밥을 차려줘도, 옷을 챙겨줘도, 약 챙겨줘도 고맙다고 말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제가 고맙다고 말할수록 아내도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하더군요. 우리 집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긍정성의 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감사 표현이 감사 표현을 낳고 그게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걸, 고맙다고 말할 걸. 이후에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입을 열면 됩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한마디 해보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그 한마디가 나중에 여러분을 후회로부터 지켜줄 겁니다. 말하지 않은 사랑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현한 사랑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두 번째 후회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돈과 병원 문제를 미리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요. 작년 여름 저는 이순자 씨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69의 이 씨는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지 석 달째였어요. 남편은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이 씨는 구급차를 부르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며 가족과 상의하라고 했어요. 그 순간 이 씨는 막막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형제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모두 형수님이 결정하라고만 했대요. 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수술 중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진짜 고통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자 은행 통장이 모두 동결됐어요. 생활비를 쓰려고 해도 당장 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은행에 통장이 있는지,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도 몰랐답니다. 게다가 남편 명의로 된 대출이 있다는 사실도 그제야 알았어요. 이 씨는 혼자서 은행마다 찾아다니며 한 달 넘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크다고요. 돈 이야기, 병원 이야기, 장래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은 항상 아직 멀었다며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된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미루다가 결국 아무것도 준비 못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재수없다는 생각이 들고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걱정되죠. 하지만 이건 재수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배려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입원 환자의 평균 의료비가 연간 300만 원이 넘습니다. 중증 질환의 경우 1,0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많아요. 게다가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미리 이야기해두지 않으면 남은 가족이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 무거워요. 저도 몇 년 전부터 아내와 이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싫어했어요. 무슨 그런 불길한 소리를 하냐며 말을 돌렸죠.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이건 불길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라고, 내가 먼저 가든 당신이 먼저 가든 남은 사람이 힘들지 않게 하려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부부는 함께 통장 목록을 만들었어요.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비밀번호는 무엇인지, 대출은 어디서 얼마나 받았는지 모두 적어서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보험증서도 함께 정리했어요.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보험금은 얼마인지 한 권의 파일에 넣어뒀죠. 그리고 중요한 대화도 했습니다. 만약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지, 장애는 어떻게 치르고 싶은지 같은 이야기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내와 저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고 더 신뢰하게 됐어요. 불편한 대화가 오히려 사랑을 지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부부가 함께 앉아서 1년에 한 번은 이런 대화를 나누라고요.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처럼 정해진 날에 하면 자연스럽답니다. 대화 주제는 이런 겁니다. 통장은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보험은 어떤 게 있는지, 마약의 경우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장례는 어떻게 치르고 싶은지. 이 대화를 나눈 부부와 나누지 않은 부부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먼저 떠나보낸 후 남은 사람의 고통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저녁 용기를 내보세요. 여보, 우리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고 말을 꺼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나중에 큰 고통을 막아줍니다.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남은 사람이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해요. 사랑한다면 지금 이야기해야 합니다. 세 번째 후회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작은 순간들을 놓쳐버린 것이요. 제가 아는 최동훈 씨는 올해 75입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최 씨 부부는 평생 맞벌이로 살았습니다. 두 분 다 성실하게 일했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최 씨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은퇴하면 여행 다니자. 그때 가서 우리 둘이 실컷 놀자고요. 아내도 맞장구를 쳤답니다. 그래요. 일 끝나면 제주도도 가고 유럽도 가요. 그렇게 미루다가 최 씨가 65에 퇴직했습니다. 드디어 여행을 갈 수 있게 됐죠. 그런데 막상 준비하려니 핑계가 생겼습니다.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쳐야 했고 손자가 태어나서 며느리를 도와줘야 했어요. 내년 봄에 가자, 날씨 좋을 때 가자고 또 미뤘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어요. 이듬해 봄, 아내가 건강검진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말기였어요. 최 씨는 그때부터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내를 간호했습니다. 석 달 만에 아내는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은 집에서 최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죠. 그런데 정작 부부 단둘이 찍은 사진은 몇 장 없었답니다. 여행 사진도 데이트 사진도 거의 없었어요. 최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여행을 못 가본 게 후회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정작 후회되는 건 동네 산책 한번 제대로 안 한 거라고 하더군요. 저녁 먹고 나서 산책할까 하면 아내는 늘 피곤하다며 내일 하자고 했고 자기 그래 내일 하자고 했답니다. 그렇게 내일 미루다가 영영 못했다고요. 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주도나 유럽보다 집 앞 공원을 함께 걷는 게 더 좋았을 거라고 했어요.
손잡고 벤치에 앉아서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그립다고 하더군요. 그런 평범한 순간들을 왜 그렇게 아껴두고만 살았을까 하는 후회가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날을 기다립니다. 생일, 기념일, 명절, 여행 같은 큰 이벤트를 준비하죠. 하지만 정작 나중에 그리워지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함께 먹던 저녁 식사,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 보던 시간, 시장 가면서 나눈 짧은 대화. 바로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에요. 심리학자들이 수백 명의 배우자, 사별자들을 인터뷰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놀라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었습니다. 함께 커피 마시던 아침, 함께 설거지하던 저녁, 잠들기 전 나누던 짧은 대화. 그런 것들이 가장 절실하게 그리웠다고 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 아내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동네 시장에 갑니다. 한두 시간 장을 보고 오는데 예전에는 귀찮아서 따라가지 않았어요. 나는 집에서 쉴게, 다녀와. 하지만 요즘은 함께 갑니다. 시장 구경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더군요. 아내가 생선 고르는 모습, 과일값 깎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밌어요. 장 보고 돌아오는 길에 붕어빵이라도 사서 나눠 먹으면 그게 행복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이런 순간이 나중에 제가 가장 그리워할 시간이라는 걸요. 저녁 식사 후에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밥 먹고 나면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저는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고 아내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거나 전화 통화를 했죠. 하지만 요즘은 설거지를 같이 합니다. 아내가 그릇을 씻으면 제가 물기를 닦아요. 그러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내일 할 일을 의논합니다. 고작 10분, 15분이지만 그 시간이 참 소중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건 큰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연결이라고요. 매일매일 쌓이는 작은 대화, 작은 스킨십, 작은 배려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답니다. 거창한 여행 한 번보다 매일 나누는 10분 대화가 더 중요해요. 비싼 선물 하나보다 매일 손잡고 산책하는 게 더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나중에를 오늘로 바꾸는 겁니다. 나중에 여행 가자고 하지 말고 오늘 동네 한 바퀴 걷자고 하세요. 나중에 맛있는 거 먹자고 하지 말고 오늘 저녁 함께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세요. 나중에 사진 찍자고 하지 말고 오늘 핸드폰으로라도 한 장 찍으세요. 평범한 오늘이 쌓여서 특별한 추억이 됩니다. 당연한 일상이 나중에는 가장 그리운 순간이 돼요. 내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나중에 여러분이 가장 그리워할 시간입니다. 네 번째 후회는 조금 다른 각도의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에게만 의지하다가 나만의 삶을 잃어버린 것이요. 박철수 씨를 처음 만난 건 작년 초겨울이었습니다. 71살의 박 씨는 아내를 떠나보낸 지 2달째였어요. 그분은 평생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직장 다니느라 바빴고 퇴근하면 집에서 쉬는 게 전부였죠. 친구들 만나자는 연락이 와도 귀찮아서 거절했답니다. 나는 집이 제일 편해. 밖에 나가서 뭐하나. 취미도 별로 없었어요. 등산이나 운동도 안 하고 동호회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회생활은 아내가 챙겼어요. 아내는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교회 성가대도 하고 친구들 모임도 열심히 나갔죠. 명절이나 가족 행사도 아내가 다 알아서 연락하고 준비했답니다. 박 씨는 그저 아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이번 주말에 김 선생 댁 회가변 가야 한다. 다음 달에 조카 결혼식 있으니 축의금 준비해야 한다. 박 씨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편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박 씨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그럭저럭 견뎠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너져 내렸어요. 어디를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 친구들이 가끔 전화를 걸어 위로했지만 박 씨는 그분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몰랐어요. 평생 아내를 통해서만 사람들을 만났으니까요. 박 씨에게는 자기만의 친구가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퇴직하면서 다 연락이 끊겼고 학창시절 친구들도 연락처조차 몰랐어요. 취미 활동을 하는 동호회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켜고 점심 먹고 또 TV를 보고 저녁 먹고 잠드는 게 전부였답니다. 박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아내한테만 의지하며 살았다고 했어요. 아내가 모든 걸 챙겨줬으니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자기 삶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자기만의 관계도 없고 자기만의 즐거움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냥 텅 빈 사람이 돼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가깝게 사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의 관계, 나만의 취미,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해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배우자 사별 후 우울증을 겪는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계망이 좁았던 사람일수록 우울증이 심하다고 해요. 배우자 외에 의지할 사람이나 할 일이 없으면 상실감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저 역시 퇴직 후에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아내가 교회 가면 따라가고 아내 친구들 만나면 같이 가고 그랬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나한테만 매달리지 말라고요.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내가 당신 좋아서 따라다니는 건데 왜 그러나 싶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 말이 맞았어요. 제가 아내한테 너무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먼저 옛날 직장 동료 몇 명에게 연락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나 한번 만나서 밥이나 먹세. 처음엔 어색했지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 좋더군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이 생겼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도 등록했어요. 평생 붓을 잡아본 적 없었지만 막상 해보니 재미있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또래분들을 만나 친구가 됐죠. 일주일에 2번 서예 교실 가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도 만들었어요.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혼자 도서관에 갑니다. 책도 읽고 신문도 보고 생각도 정리하죠. 처음엔 혼자 있는 게 외로웠는데 익숙해지니 편하네요. 이렇게 바꾸고 나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더 좋아진 거예요. 제가 밖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 배운 것들을 아내에게 신나게 말하니까 아내도 즐거워하더군요. 서로 독립적인 시간을 가지니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건강한 독립성이라고 부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도 각자의 삶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보다 둘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하는 게 더 건강한 관계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났을 때 나 혼자서도 살아갈 힘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슬프고 외롭겠지만 그래도 내 삶은 계속됩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나만의 시간도 만드세요. 취미를 하나 시작해 보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해 보세요.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등록해 보세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되 나 자신도 사랑하세요. 함께하되 독립적이세요. 그게 건강한 부부의 모습이고 후회 없는 삶의 방법입니다. 5번째 후회는 아픈 현실 이야기입니다. 가족과의 갈등을 미리 정리하지 못한 것이요. 강미숙 씨를 만난 건 올해 초였습니다.
67의 강 씨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6개월째였어요. 남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은퇴한 분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이 조금 있었죠. 강 씨 부부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가족들이 명절 때 모이면 화기애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답니다. 엄마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 자기도 상속받을 게 있지 않느냐고요. 강 씨는 당황했습니다. 딸들이 다 시집 갔으니 자기가 다 물려받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법은 달랐어요. 배우자가 재산의 절반을 받고 나머지 절반은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눠 갖는다고 했습니다. 큰딸은 자기 몫을 달라고 했어요. 법으로 정해진 권리니까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강 씨는 막막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지 않는 이상 현금으로 줄 돈이 없었거든요. 결국 변호사를 찾아가야 했고 상속 포기 각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나빠졌어요.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색해졌답니다. 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했어요. 유언장이라도 써놨더라면, 가족들한테 미리 말이라도 해뒀더라면 이렇게 서로 상처받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재산 이야기는 참 꺼내기 어렵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속물 같고 유언장을 쓰자고 하면 불길해 보이죠. 하지만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남은 가족들이 법정에서 싸워야 합니다. 법원 통계를 보면 상속 분쟁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어요.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재산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평생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돈 문제로 남이 되는 겁니다. 더 슬픈 건 자녀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제가 아는 정영희 씨는 두 아들을 뒀습니다. 큰아들은 부모님 곁에 살면서 10년 넘게 모셨어요. 병원 모시고 가고 식사 챙기고 집안일 도왔죠. 작은 아들은 외국에 나가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정씨는 고민이 깊어졌어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하나, 아니면 큰아들에게 더 줘야 하나. 큰아들은 당연히 자기가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자기가 10년 동안 모셨는데 동생이랑 똑같이 나누는 게 말이 되냐고요. 작은 아들은 법적으로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형님이 모신 건 형님 효도고 상속은 법대로 해야 한다고요. 결국 두 아들은 말다툼을 했고 지금까지도 서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문제를 가족회의로 풀었어야 했다고요. 누가 얼마를 받을지, 왜 그렇게 하는지 미리 이야기했더라면 아이들이 이렇게 원수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앉아서 우리 재산을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처음엔 아내가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무슨 살아생전에 유언장을 쓰냐며 재수없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차분히 설득했습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우리가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들이 싸울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부부는 재산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집, 예금, 보험금까지 모두 적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불러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나눠 가지려고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냐고요. 아이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래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재산은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게 좋다고, 너희가 나중에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는 거라고요. 그날 대화를 나눈 뒤로 우리 가족은 훨씬 편해졌습니다. 숨기는 게 없으니 마음이 가벼워요.
아이들도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살아있을 때 정리하고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고요. 유언장을 쓰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어렵다면 가족회의라도 해야 한답니다. 누가 무엇을 받을지 왜 그렇게 하는지 투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남은 가족들이 법정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산 이야기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꼭 해야 할 대화예요.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나중에 큰 갈등을 막아줍니다. 오늘 저녁 용기를 내서 가족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여러분 가족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이 떠난 뒤에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지금 정리해 두세요. 6번째 후회는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다툼을 풀지 못한 채 마지막을 맞이한 것이요. 조성철 씨를 만난 건 지난해 겨울이었습니다. 70살의 조 씨는 아내를 떠나보낸 지 석 달째였어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다고 합니다. 부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아내가 드라마를 보고 싶어 했고 조 씨는 뉴스를 보고 싶어 했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오늘 드라마 마지막 회니까 이거 보고 뉴스 보자고요. 조 씨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낮에 병원 갔다 오느라 피곤했거든요. 아니 매일 드라마만 보는데 오늘은 자기가 뉴스 볼 거라고 했답니다. 아내는 당신은 맨날 뉴스만 보지 않냐며 오늘 하루만 양보해달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조 씨는 양보라니 자기가 매일 양보하며 사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대요. 아내는 당신이 언제 양보했냐며 맨날 당신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고 했답니다. 사소한 TV 채널 다툼이 점점 커졌어요.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신은 내 말을 들어준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도 참고 사는 거 많으니 말 좀 함부로 하지 말라. 결국 조 씨는 화가 나서 리모컨을 던지듯 아내에게 건넸답니다. 알았어. 당신이 보고 싶은 거나 봐요. 나는 방에 들어가겠소. 조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아내는 거실에서 혼자 드라마를 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조 씨는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옆으로 기울인 채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여보 하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조 씨는 가까이 다가가서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아내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조 씨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했어요.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사망 진단을 내렸어요. 조 씨는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대화가 싸움이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이 화난 목소리였답니다. 리모컨을 던지듯 건넸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오른다고 하더군요. 그때 자기가 그냥 알았어. 당신 보고 싶은 거 봐. 나도 같이 볼게 하고 웃으면서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크다고 했습니다. 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TV 채널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지금은 아내랑 드라마를 1000편이라도 같이 보고 싶은데 다시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누구나 합니다. 오래 산 부부일수록 더 자주 싸우기도 해요. 문제는 그 싸움을 어떻게 끝내느냐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풀지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대화가 될 수도 있어요. 노년기 부부 상담을 하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참았던 것도 나이 들면 참기 힘들어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한번 화나면 쉽게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아내와 싸운 적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는 큰 싸움을 했어요.
명절 음식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아무것도 돕지 않는다고 화를 냈고, 저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뭘 어떻게 하냐고 대꾸했죠. 결국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거실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그런데 문득 조성철 씨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대화가 싸움이었다는 그 말이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안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어. 아내는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 힘든 거 몰라줬소. 앞으로는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라도 하겠소. 화 풀어요.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미안하오, 사랑하오. 그날 이후 저는 원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화난 채로 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자기 전에는 꼭 화해합니다. 때로는 제가 먼저 사과하고 때로는 아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누가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해가 지기 전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말씀에도 나온다고 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옛날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지혜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안에 풀 수는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참지 마세요. 먼저 사과하는 게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이 말을 하지 않았을 때의 후회는 평생 갑니다. 오늘 저녁 혹시 배우자와 언짢은 일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화해하세요.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는 따지지 마세요. 그냥 손을 잡고 미안해, 사랑해라고 말하세요.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후회 없는 마지막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 당장 화해하세요. 사과와 용서는 오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 후회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이 눈물로 전해준 진짜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바꿀 수 있어요. 첫 번째 후회,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지 않은 것.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말해보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어색하고 쑥스럽더라도 입을 열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나중에 여러분을 후회로부터 지켜줍니다. 두 번째 후회, 돈과 병원 문제를 미뤄둔 것. 이번 주말에 시간을 내서 배우자와 함께 앉으세요. 보험 증서를 정리하고 통장 목록을 만들고 재산을 정리해 보세요. 만약의 경우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장례는 어떻게 치르고 싶은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불편한 대화지만 그 대화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킵니다. 세 번째 후회, 작은 순간들을 놓친 것. 내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저녁 함께 산책하세요. 주말에 동네 시장이라도 같이 가보세요. 설거지를 함께하고 커피를 함께 마시고 사진을 찍으세요. 평범한 오늘이 쌓여서 특별한 추억이 됩니다. 네 번째 후회, 나만의 삶을 잃어버린 것. 배우자를 사랑하되 나 자신도 사랑하세요. 취미를 하나 시작해 보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해 보세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등록해 보세요. 나만의 관계, 나만의 즐거움이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다섯 번째 후회, 가족과의 갈등을 풀지 못한 것. 용기를 내서 가족들과 이야기하세요. 재산 목록을 만들고 가족 회의를 해보세요. 누가 무엇을 받을지, 왜 그렇게 하는지 투명하게 이야기하세요.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나중에 큰 갈등을 막아줍니다. 6번째 후회. 다툼을 풀지 못한 채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 오늘 저녁 혹시 배우자와 언짢은 일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화해하세요.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손 내미세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한마디면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의 후회가 제 삶을 바꿔놨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내에게 짜증낼 때도 있고 감사 표현을 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매일 조금씩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우리 부부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장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면 됩니다. 오늘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고, 내일은 함께 산책하고, 다음 주에는 재산 정리를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해요. 하지만 후회는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후배님, 제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자기처럼 후회하며 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전하는 겁니다. 이분들의 눈물과 후회가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까지나 곁에 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 없는 지금을 살 수는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시겠습니까? 함께 산책을 나가시겠습니까? 미뤄뒀던 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여러분을 후회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후회가 아닌 감사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별의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사랑했어. 후회 없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